사장의 촉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 경영을 읽는 촉.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해라. 잭 웰치.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직 문화 만들기이다. 조직 문화를 세우고 검증했다면 반드시 융화시켜라.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그는 약장수인가 닭장수인가. 강의실 정면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다. 한독약품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담당했고 하림에서 마케팅을 총괄했던 나를 빗댄 표현이다. 나이 40여 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영업과 마케팅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직종 3가지를 꼽으라면 다음과 같다. 제약회사, 자동차 회사, 보험회사. 얼마 전 현대자동차 최초로 7,000대를 판 영업사원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처럼 타고난 재능으로 마치 영업이 천직인 것처럼 잘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3가지 분야 영업직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단에 설 때 나는 이 3가지 영업직에서 3년 이상 종사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을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나는 제약회사에서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 영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잘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업에는 매우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 사람을 설득하고 다루는 법, 물건을 파는 노하우, 숫자를 관리하는 능력, 마케팅 기술 등. 심지어 내가 다니던 한독약품은 당시 국내에선 보기 힘든 독일과 합작한 최초의 다국적 기업으로 마케팅 전략과 스킬, 영업 프로세스가 한국보다 최소 15년은 앞선 수준이었다.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꾀를 부리지 않고 10년을 하고 보니 영업이 이런 거구나 해서 마케팅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고 나아가 조직이란 이런 거구나에 대한 감이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보따리를 가지고 하림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하림의 매출 12조가 넘는 대기업이지만 1978년에 설립된 하림은 내가 들어갈 당시 매출 1,000억 원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다. 당시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마케팅이었다. 한독약품에서 선진 조직 시스템을 경험한 나는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노하우를 하림에 쏟아 부으며 해마다 20%씩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브랜딩, 홍보, 수익성 개선, 제품 개선 등은 물론 회사의 성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15년 이상을 근무했다. 인재를 보는 능력, 사업 확장의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을 소유한 하림의 김은국 회장은 나의 숨겨진 재능까지 끌어내어 하림이 성장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돕고 있는 지금, 하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현재 내가 하는 일의 핵심적 근간이 되어주고 있다. 겉으로는 내가 하림 성공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스승의 날이 되면 김은국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만큼 그곳에서 내가 발견하고 배우고 깨달은 경영에 대한 노하우는 실로 엄청나다. 이 책은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하림에 있을 때 김은국 회장 곁에서 16년 동안 지시받고 수행했던 16건의 다이어리로부터 출발했다. 기록이 기억을 앞서간다는 것을 깨우쳐준 소중한 자료였다. 그 외에 수천 명의 중소기업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컨설팅한 사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채웠다. 실제로 나는 하림에서 나온 후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VC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대표이사가 되었다. 벤처 캐피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실제로 성장을 이루면 이익을 나눈 일을 하는 곳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을 여러 단계로 심사한 후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며 느낀 것은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였다. 그때부터 나는 투자 대상인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컨설팅을 시작했고 비로소 각 기업마다 돈을 넘어선 엄청난 문제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 문제, 마케팅 문제, 조직 문화 문제, 시스템 문제, 성과제도 문제 등등 몇십억을 투자받고도 망하는 회사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 짜내며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여기에 나의 탤런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교과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장으로서 자신의 조직을 성공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교과서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가진 문제에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 속에 쓰인 사례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문제에 근접한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길 바란다. 특히 이 책의 흐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정리해 보았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하나의 기업을 세우고 관리하며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 사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만난 탁월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사장의 촉이라 불리는 동물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기업 문화에는 그러한 동물적 감각과 사장의 성향이 녹아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장이 세운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그 조직 문화가 회사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나는 이 조직 문화가 조직의 성공의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모든 조직원이 이 기업 문화에 하나로 녹아들게 하기 위해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짚어보려 한다. 아이폰 15가 나와도 기지국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다.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이 많은